고려시대의 근친혼. 고려시대의 황당한 근친혼. 고려는 삼국 중 어느 나라의 풍습을 가장 많이 닮았을까? 국호는 고구려를 계승했다지만 고려의 풍습은 대부분 신라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때문에 고려의 풍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신라의 풍습부터 알아보는 게 좋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며 문화를 발전시켰던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고유한 풍습을 오랫동안 지켜나갔는데 그 중에는 특유의 근친혼도 있었다. 신라 왕들의 가계도를 살펴보자. 지소 부인은 삼촌인 입종 갈문왕과 결혼을 하고 동륜태자는 고모인 만호 부인과 결혼을 한다. 헐. 지금으로는 너무 황당한 일이지만 신라 시대에는 너무도 평범한 모습이었다. 친남매 간의 결혼만 아니라면 모두와 결혼할 수 있었다. 그게 신라의 결혼 풍습이었다. 그리고 고스란히 고려시대의 결혼 풍습이기도 했다. 이제 고려 왕실의 가계도를 살펴보자. 조금 어지럽지만 대략 상황은 이렇다. 5대왕 경종은 사촌 여동생 두 자매와 결혼을 한다. 그런가 하며 8대왕 현종은 태조 왕건의 손녀가 낳은 손자다. 엥? 이게 무슨 소리? 현종의 어머니 헌정왕후는 왕건의 손녀이고 현종의 아버지 안종은 왕건의 아들이었으니 현종은 곧 태조 왕건의 손자인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근친혼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신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나라였으니 중국 사람이 보기에도 참으로 괴이했다. 당시 신라 유학생들도 신라의 골품제가 나라를 좀먹는다고 개탄을 했음. 지역차별이 매우 심해 경주 출신이 아니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기 어려웠고 삼국을 통일한 뒤에도 고귀한 신라 출신의 군인들은 함부로 백제 고구려 출신의 군인들과 섞여서 지내기를 꺼려했다. 신분차별도 무척이나 심해 물품에 따라 사는 집, 쓰는 도구, 입는 옷까지 세세하게 규제를 가했던 나라가 바로 신라였다. 상황이 그러했으니 지배층들의 특권의식은 상당할 수밖에 없어서 지배층들은 고귀한 계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감히 아랫것들과 피를 섞을 수가 없었다. 만약 골품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식은 부모 중 더 낮은 골품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계급 내 혼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계급 내 인구가 적었던 왕실이나 진골 귀족들 간에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상대가 없었으니 이를 어쩌겠나 결국 동성 간의 근친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달리 유독 근친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고구려와 백제에 아주 근친혼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결국 신라의 근친혼은 폐쇄성과 차별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런데 고려 또한 신라를 그대로 답습한다. 고려시대는 사회적으로 폐쇄적이거나 차별적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민족 포섭 등에 있어서 개방적인 모습이 강했는데 혼인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못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서 관운상제 풍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지. 특히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엄청났다. 고려가 몽골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 고려 왕실의 왕자 공주들이 왕씨가 아닌 사람과 결혼을 했던 경우는 최씨 무신 정권 때 딱 한 번 있었다.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결혼조차도 최씨 조건이 무너지자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유일한 이성혼이 될 뻔한 취소가 일어나기도 한다. 즉 100% 근친혼 말을 했던 게 고려의 왕실이었다. 대체 이유가 뭘까? 신라 시대에는 권력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였다지만 고려 시대에는 그런 이유에 왕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추가됐다. 고려 시대에는 아들, 딸 모두에게 균분 상속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공주가 이성혼을 하게 되면 궁중의 재산이 자꾸 나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왕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주들의 경우에도 무조건 근친혼을 하게 한 것이다. 고려의 근친혼 금지 노력. 하지만 고려 시대에는 근친혼의 폐해를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아마 신라 시대에도 알고 있었을 듯. 근친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행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가령 불임, 낮은 임신율, 기형아 출산 등이 그러했다. 근친혼을 했던 함부르크 가문의 왕족의 사진이다. 주걱턱의 수명이 짧았다.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동성 간 혹은 가까운 친인척 간의 혼인을 금지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는데 고려 최고 성군으로 추앙받는 11대 문종은 사촌 간의 혼인을 출생한 자는 관리에 등용하지 못하도록 금고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문종 본인은 신하였던 이자연의 세 딸을 각각 부인으로 두고 있었던 터였다. 쉽게 얘기해 세 자매가 부인이었던 셈이다. 근친혼은 아니긴 하지만 이건 역시 괴이하긴 마찬가지다. 그런가 하면 문종의 둘째 아들 13대 선종의 경우 1085년에 동부 이모의 자녀간 혼인을 금지하여 동부 이모 자녀가 출생하여 낳은 자식에 대해 관리에 등용하지 못하도록 금고령을 내리기도 했다. 선조, 이복남매 간 결혼도 안됨. 여기서 동부 이모의 자식이란 배다른 이복남매를 말하고 그 남매들끼리도 혼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다. 선종이 유난히 동부 이모를 강조한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동부 이모를 둘씩이나 두고 있었기 때문이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근친혼의 규제는 오직 형제나 사촌 간의 경우에만 해당됐던 것 같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괜찮았기 때문이다. 엥?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 그렇다. 왕의 부인이 이모 2명인 경우다. 문종의 짐승자인 17대 인종의 경우가 그랬다. 한편 고려시대를 통틀어 가장 근친혼을 막고자 했던 왕은 15대 숙종이었다. 그는 1096년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런 금고령을 내린다. 고려 숙종, 앞으로 유촌 간의 혼인도 금지. 만약 이를 어기고 태어난 자식들이 있으면 그 자식들은 모두 관직에 오를 수 없음.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이미 뿌리 깊숙이 박힌 포혼 풍습인지라 제대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숙종은 포기하고 5년 뒤에는 아예 없었던 일로 하게 된다. 다만 5촌 6촌 간 혼인은 봐주겠지만 4촌 간 혼인은 너무하다고 하여 금지시켰다. 알았어. 5촌 6촌은 너무하다 이거지? 그럼 4촌끼리만 금지. 하지만 이렇게 확고부동한 고려의 근친혼도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니 1309년 충선왕이 집권하면서 친척은 물론이고 아예 동선 금혼령을 내리게 된다. 충선왕, 동성끼리도 금혼. 다만 동성으로 태어난 자식들을 관리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조치였지 법적으로 규범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자기 자식의 인생을 망치고 싶은 부모들이 어디 있겠는가. 사대부들은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동성혼을 피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다만 평민들의 경우에는 관직에 나갈 것도 아닌데 굳이 지킬 필요가 없었으니 평민들의 경우 고려 말에도 여전히 근친혼은 자유로웠다. 참고로 고려왕들이 꾸준히 근친혼을 막고자 했던 데에는 계급 내 혼인을 통해
귀족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이유도 있었다. 왜냐면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만큼 왕권이 강하지 못했으니까.